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1번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 11번 문제를 해설하려고 했는데, 해설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자, 여기,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그래도 의심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 11번에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안 그래도 그저께구나. 그저께 저기를 갖다가 올려드렸잖아요. 행위반같이 결과반같이. 행위불법이라는 거와 결과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반같이 결과반같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제가 시험에 됐는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었는데 정답은 3번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그게 답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한번 좀 봐보자고. 여기 4번에 보면은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배 요구하는 과실책임설, 그리고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과실책임설이 뭔지 무과실책임설이 뭔지를 모르면 4번 갖고 또 헤매겠죠. 그죠? 계속 또 거기 앉아갖고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형법에서는 어쨌든, 그 형법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 행정법 관련된 것도 나오고, 사회법 관련된 것도 나오고, 조금씩 용어가 등장한다고. 형법을 하려고 하면은 좀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멍충하게 그냥 무슨 말 했는데 멋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특강 시간을 마련했어요. 1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출제 지문이 2026년 변호사 시험 11번에 나온 거,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자, 봅시다.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 사업자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배를 요구하는 과실책임설에서는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에 비할 때 결과 불법 측면보다 행위 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뭐가 뭐 어쩌다는 거야, 이거? 예? 뭐가 뭐 어쩌다는 거야? 요 국어 실력 안 되면 또 이것도 또 멍충하게 또 뭔 말인지 모르죠? 자, 과실책임설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쩌다는 거야? 여기 밑줄 거놨죠? 그래서 제가 행위 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그죠? 바로 직다이로 연결하면 돼요.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야.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에 비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거고. 자, 과실책임설은 뭐 어쩐다고요? 행위 불법 측면을 중시한다는 얘기야. 이 지문의 내용이. 그러면 과실책임설과 무과실책임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과실책임설은 뭐고 무과실책임설은 뭐냐? 저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자고.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의 잘못, 과실이 배상의 전제 조건인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잘못이 배상의 전제 조건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건데, 자,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아먹기 쉽게 도표로 여기다가 작성을 했거든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실책임, 폴트 라이빌리티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영어 못 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대비해서 한글로 내가 여기 쳐놨어. 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리빌리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하게 읽더라고. 리에이빌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라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책임하면 폴트 라이빌리티. 그죠? 무과실책임은 뭐예요? 노 폴트 라이빌리티다. 예? 되셨나? 자, 그러면 이제 영어도 공부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먼저 과실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자. 과실책임설은 핵심 원리가 뭐냐면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의 근거는 어떻게 봤다? 바로 행위자의 도덕
도덕적 비난 가능성, 부주의다 이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를 중시하고 있냐면 이 과실책임설은 자, 행위불법, 즉 행위반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지문 보여줬지만 우리 변호사 시험에 나온 기출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과실책임설은 뭐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자, 마지막 꼬랑지에 보면은 행위 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지. 그죠? 그잖아. 그래서 과실책임설은 뭐 행위 불법 측면이 행위 반가치가 중시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무과실책임주의를 보면은요, 잘못이 없어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거야.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공장에서 예를 들어 갖고 무슨 라이터를 하나 만들었어. 라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라이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담배 필 때마다 담배를 피겠죠. 그 라이터를 들고. 근데 어느 날 담배 피려고 라이터 불을 땅 땡겼는데 그냥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빵 터지면서.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이 경우에 과실 책임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소비자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열받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입증을 하냐. 그 회사 상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무과실책임, 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결과의 책임을 지는 거야. 어쨌든 너네 공장에서 이런 라이터 만들었잖냐 이거야. 응? 그래서 그걸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하고 라이터를 샀는데 그게 빵 터지면 주머니에 넣고 댕기다가 빵 터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는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공장에서, 뭐죠? 그 라이터 만든 회사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 여기 보시면 책임의 근거는 위험의 창출 또는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 그 자체. 이렇게 나와 있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피해자는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돼. 내가 이 라이터 쓰다가 내 얼굴 화상 입었다. 요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죠? 과실 입증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주로 목적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원래 요거는 요 말은 요 도표는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 불법, 즉 결과 반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과실 책임은. 되셨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과실책임은 무엇을 중시해? 행위불법을 중시하고요. 무과실책임은 뭐를 중시해? 결과불법을 중시하는 거야. 되셨나? 되셨죠? 자, 요 머릿속에 넣어주셨죠? 자, 그러면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 아까 다시 그 문제 한번 보자고. 여기 보시면 과실책임설은 그래서 어쩐다는 거 방금 얘기했지만 행위불법을 중시한다는 거. 오케이. 맞는 얘기죠, 요거. 이해 가셨죠? 그죠? 이거 틀리고 오면은 병신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만약에 똑같이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오면 병신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과실책임의 사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개인 간의 시비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 대부분 민사상 불법행위가 해당되는데 상대방의 부주의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어쩐다는 거야?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 상대방의 부주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과실책임설이.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은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과실책임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과실책임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제조물의 책임, 아까 라이터 얘기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습기 살균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때문에 예전에 뭐 가습기 살균제 잘못 써갖고 폐가 굳어버리고 막 호흡기 질환 갖고 뭐 이런 거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됐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어지간한 건 전부 다 무과실책임주의로 끌고 나갑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 바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그 물건을 샀는데 만약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어쩐다? 바로 그 공장, 제조사는 자,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쩐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런 원리가 바로 무과실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책임. 건물 담벼락이 무너져 행인이 다친 경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길에 지나가고 있었어. 길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갖고 머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갖고 이제 그 담벼락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유 사장님 여기 당신 여기 그 담벼락이 허술해갖고 무너지는 바람에 내가 가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담벼락 그 건물주가 치료비를 배상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 그거야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야. 네가 가다가 재수 없어갖고 머리통 깨진 걸 왜 나보고 지랄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자, 건물 소유자는 어쩐다는 거야?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환경오염이나 원자력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대규모 피해 위험이 있는 분야에서 무과실 책임을 쓰고 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자라는 거, 자 봅시다. 사용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공장장을 얘기하는 거야. 공장 주인.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장과 직원이 있다면 사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냈을 때 고용주, 사용자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실무상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운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실 책임은 실수를 했으니 보상하라는 논리이고, 무과실 책임은 위험한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어 이익을 얻었으니 사고가 나면 어쩌라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결과방가칙, 바로 결과에 대해서 되게 중시 여긴다.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고의과실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설명 드리니까 이해 좀 가시지 않아요? 제 얘기 이해가 안 가면은 명상을 몇 번 돌려보세요. 역상 몇 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요 자료는 이선주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이선주 경찰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강의 자료실에다가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출력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요 문제 끝나고 또 바로 2026년 변호사 시험 1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저거 한 사람 캡처 떠나 캡처. 자, 마치겠습니다.